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시청자 여러분. 40대가 넘어가면서 눈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요즘 부쩍 많이 하시죠? 뭔가 침침하고 흐릿하고 초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오늘은요, 바로 그 답답함의 진짜 원인이 뭔지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정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눈이 자꾸 침침하고 초점도 잘 안 맞고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십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내 몸은 분명히 예전과 다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검사상으로는 멀쩡하다니 말이에요. 이런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만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이런 시각적인 불편함이 우리의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울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눈의 피로감, 그 진짜 원인이 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눈이 피곤한데 눈이 아니라 뇌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카메라라고 하고요. 뇌를 방송국 편집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카메라인 눈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의 이미지를 렌즈에 담아서 촬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카메라는 자기가 뭘 찍었는지, 그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위험한 건지 아닌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각 정보를 모을 뿐이죠. 진짜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촬영된 영상 데이터가 전부 전송되는 곳, 바로 편집실, 즉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눈이 보내온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무엇인지 순식간에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게 사과구나 하고 본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총감독인 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뇌의 이 놀라운 능력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시지각 처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본 시각 정보를 머리로 깨닫고 알아차리는, 즉 지각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에서 편집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무리 최신형 카메라로 찍어와도 편집실의 장비가 낡고 감독이 지쳐 있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눈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뇌의 시지각 처리 능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뇌 편집실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는 분명히 글자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책의 같은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고요. 안경 도수는 똑같은데 왠지 글자가 흐릿하고 번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들거나 액션 영화나 스포츠 경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 금방 눈이 피로해지고 머리까지 치끈거리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런 경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안이나 눈의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들, 상당수가 사실은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보통은 인공 눈물을 넣거나 눈에 따뜻한 찜질을 하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눈의 건조함을 없애주고 주변 근육을 풀어줘서 일시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눈이 아니라 뇌에 있기 때문이죠. 카메라 렌즈만 열심히 닦고 정작 편집실의 성능은 그대로 방치해둔 셈이니까요. 따라서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문제가 뇌와 관련이 있다면 해결책 역시 눈과 뇌를 함께 훈련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카메라와 편집실 둘 다 성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단순히 눈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뇌의 시각 처리 능력 자체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과 뇌의 연결고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보는 능력의 근원을 단련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 좋은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뉴넵스 비전 같은 기기입니다. 이건 뇌과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눈과 뇌가 함께 일하는 협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디지털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전문적인 시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보통 VR 헤드셋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헤드셋을 쓰고 소파나 침대에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즉 AI가 제 시각 처리 능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에게 딱 맞는 난이도의 훈련 과제를 내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은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여러 물체 사이의 깊이를 감지하는 훈련을 하는 식이죠. 하루에 딱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충분하고요. 훈련 전후에는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부담도 적습니다. 이러한 뇌 기반 훈련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첫째는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능력인 시력이고요. 둘째는 한 번에 더 넓은 범위를 인지하는 능력인 시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인지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거죠. VR 화면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물체의 변화를 기억하거나 여러 개의 움직이는 목표물 중에서 특정 타겟만 쫓는 등의 게임 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눈의 기능뿐만 아니라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이 주는 희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개발자인 강동화 교수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시야의 일부를 볼 수 없게 된 한 50대 환자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 환자분은 그동안 어떤 치료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죠. 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이 새로운 뇌 기반 훈련을 소개해드렸을 때 그 환자분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라도 해볼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이 한마디는 단순히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시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눈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건강한 눈과 건강한 뇌라는 이 두 개의 엔진이 함께 힘차게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눈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눈과 뇌를 함께 관리하고 훈련하는 이 통합적인 접근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더 오래, 더 선명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새로운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눈과 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건강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앱 아직도 쓰세요? 개인정보 털리는 앱 권한 설정 지금 당장 바꾸세요 라는 주제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